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7월 24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좀 재밌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 점검을 할 텐데요. 시장 점검이라는 것을 아주 심플하게 저도 간혹 쓰고 사실 다양한 사람들이 좀 많이 쓰는 그러니까 흔히 이제 뭐라고 할까요? 주식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직관적으로 쓰는 이런 방식인데요. 주간 차트로서 일단 직관적으로 확인하는 이런 방식을 한번 설명드리고, 사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방송할 때 최대한 회원들이나 회원들이 아닌 분들의 어떤 질문들을 모아서 조금 마치 좀 Q&A 식으로 좀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기대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 나는 그러면 1년에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근데 그것을 정하는 데 있어서 꼭 고민해 봐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나는 1년에 어느 정도 수익을 해볼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아주 기초적으로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를 흔히 말해서 베팅을 할까,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주식과 어떤 현금의 비중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 좀 유명한 하지만 어느 정도의 고민할 거리가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고요. 회원분께서는 꼭 끝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아주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일간 차트로 이렇게 보면 코스피 지수인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많진 않아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이 전저점을 지켜내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한 번 더 전저점을 이탈한다면 한번 나와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반론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아주 심플하게 직관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국제 정세의 어떤 뉴스들이나 실적이 어떤 공백기에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머리를 쓰는 매매보다는 직관적으로 지금이 위험 구간이구나, 지금이 안전한 구간인가를 일단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지수를 볼 때 50일 이평선의 아래에 있을 때, 이 빨간색이 50일 이평선이에요. 이 이평선 아래에 있을 때와 위에 있을 때는 주식 비중을 좀 달리 해보자 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50일 이평선 위에 있을 때 주식 비중을 늘리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주식 비중을 줄이는데 고민해보자라는 생각이었어요. 이런 거죠. 이렇게 50일 이평선이 있을 때, 이런 아래에 있을 때, 지금 같은 현재 50일 이평선 아래에 있을 때는 주식 비중이 확실히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이유는 위험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한 무언가가 해결됐거나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주식 비중이 많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이따가 한번 세 번째의 이야기로 한번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그래서 일단 직관적으로 일단은 해볼 때 이번 주에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반등을 성공한다면 지수가
올라간다면 이 지수들을 끌어올리는 애들이 누굴까라고 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누구지? 라고 봤을 때, 뭐, 여러 업종이 있겠죠? 뭐, 뭐, 제약 바이오, 화장품, 뭐, IT 소프트웨어, 여행, 레저, 뭐, 여러 가지 어떤 업종도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될 것인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럴 때는 일간 차트를 보지 않고, 저는 주간 차트를 보는데, 이런 겁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를 반등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주간 차트 상에 어떠한 양봉, 주간 차트 상에 어떠한 양봉들 혹은 어떠한 밑꼬리가 쭉 달리면서 쭉 이렇게 종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이러한 캔들들의 모습을 띄는 애들을 일단 눈여겨봐야 되고요. 만약에 이번 주 정도에 여기서 반등을 성공한다면 얘네들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직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적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지만 실적의 공백 기간이기 때문에 실적 예측치가 좋은 업종들을 좀 봐야겠죠. 그래서 다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실적 예측치가 그리 좋은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양봉이 탁 솟아올랐어요. 그런데 또 계속 추세적으로 양봉이 계속 나와요. 이런 애들은 나중에 실적 예측치들이 좋아질 가능성도 높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이 우선이냐, 어떤 차트가 우선이냐, 뭐 수급이 우선이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앞뒤가 바뀔 수도 있긴 하지만요. 하나라고 딱 정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어렵지만 보통 수급만 보고 들어갈 때는 위험할 때도 있고 차트만 보고 들어갈 때도 위험할 때도 있고 실적만 보고 들어갔다가도 한참 물릴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골고루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하나로 어떤 실적과 수급이 아닌 차트의 모양 그 중에서도 이번 주의 캔들 모습만 보고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지금 보면 오늘로써 보면 이 바닥권 아주 팽팽한 어떤 매수 매도의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거래량도 어떤 평균 거래량보다도 상당히 못 미치는 거래량이고 아직은 뭔가 이렇게 확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우리가 최근에 자주 보고 있던 상해 종합지수를 보면 오늘 상해 종합지수가 또 1.6% 정도가 올랐어요. 상당한 거래량을 동반했죠. 이 정도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네가 올라가다가 맞고 빠지고 뭐 할지언정 일단 지금의 상황만으로 본다면 일단 반등은 성공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골치가 있고 다가올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고민도 있고 그리고 미국도 현재는 좋지만 3분기 실적이 좀 뭔가 증가하는 것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어떤 고민들도 있습니다. 다만 일단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실적이 완전히 공개되기 전까지 지금 보통 2월 실적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지금 1분기는 지났고 2분기 실적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3분기, 4분기가 더 있을 텐데 지금의 실적은 확인하는 실적이에요. 확인. 뭐냐면 과거에 2분기 좋을 것이다 해서 올랐던 애들 혹은 관심 있게 봤던 애들의 그런 어떠한 기대치를 넘어가느냐 본전으로 하느냐 기대치보다 하회하느냐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지 이때 뭐 굉장히 놀라거나 이를 건 아닌 거예요. 실적이 막상 공개되고 나선 지금 오히려 시장은 3분기가 좋아지는 종목들에 관심이 가 있거든요. 벌써. 그래서 지금 2분기를 보고 깜짝 놀라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다. 3분기를 봐야 된다. 그리고 환율을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환율의 이야기는 일단 오늘은 일단 패스하고요. 그래서 주간 차트 일단 보겠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주간 차트로 한번 보면 다 잘라내고 여기만 볼게요. 여기만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하나만 해볼게요. 딱 하나만. 이번 주 캔들 하나만. 요것의 모양을 한번 잘 보세요. 사실 근데 지금 시장이 월간 차트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면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하지만 일간과 주간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일간으로는 조금 더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주간으로 일단 보는 건데요. 저는 일단 요렇게 나눠 놨거든요. 아직 얘네들에게서 현재는 얘네들이 현재까지는 제일 버티고 있는 애들이고 한데 금방 또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치를 보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ETF로 일단 볼 텐데요. IT 하드웨어 밑꼬리가 쭉 올라가는 모습이죠. 방송통신 밑꼬리가 좀 달리긴 했죠. 미디어 컨텐츠도 밑꼬리가 쭉 달렸죠. 건설도 양봉이 나왔죠. 생활필수품도 양봉이 나왔고 화장품 밑꼬리가 달렸죠. 여행 레저 밑꼬리가 달렸죠. 이게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한번 쭉 올라온 겁니다. 반도체는 아직은 조금 쉽지 않은 거. 그래서 이건 한번 밑으로 쭉 빼볼게요. 밑으로 일단 쭉 빼보고 잠시만요. 한번 이렇게 해보시라고 제가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여행 레저까지 했죠. 소프트웨어 이것도 별로죠. 그 다음에 IT도 밑꼬리가 좀 나왔어요. 그쵸? 에너지화학 아직 아니에요. 필수 소비재 양봉 나오고 바이오는 많이 빠졌죠. 그리고 헬스케어도 아직은 음봉이 너무 깊습니다. 아직까지는. 증권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밑꼬리가 좀 나오긴 했지만 조금 더 보고 금융도 양봉이긴 하지만 아직은 조금 모양이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꼬리와 몸통과 꼬리라고 했을 때 당연히 어떤 시작가와 종가라는 부분이 있을 건데요. 이 전체의 크기 중에서 종가의 위치가 중간 이상에 있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은행은 나쁘지 않네요. 중공업, 양봉 이것도 약간 어설픈 모습, 중간 정도. 경기 소비재는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상승 음봉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중공업, 양봉, 철강, 양봉, 기계장비, 산업재, 애매합니다, 산업재. 그 다음에 보험, 양봉, 운송 좀 이상하죠. 이렇게 따지보면 주간 차트로 사실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코스피가 반등하는지를 보면서 시장이 어떤 놈이 먼저 치고 간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반등했다. 그런데 이들 안에서 반등했을 때 가장 많이 기여를 한 어떤 섹터가 나오겠죠. 여기에서 실적 순서대로 종목들을 검수하고 수급과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다각도로 봐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만약에 지수가 상승 실패 다시 하락한다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 주도주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소리입니다. 시장에서 아직은 주도주가 없어요. 과거에 주도주라고 했던 헬스케어, 바이오, 반도체, 에너지화학, 금융, 증권, 뭐 그쵸? 소프트웨어 이런 쪽 애들이 다 하단에 와 있어요. 현재 하단에. 근데 일단 어떤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일단 지수가 반등 하지 못하는데 주도주가 나오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럴 거예요. 평소에는 지수를 잘 신경 쓰지 않다가도
지금같이 시장이 빠지는 구간에서는 지수 때문에 시장이 빠졌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해도 좋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기회에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지수가 상승할 때랑 지수가 하락할 때는 시장의 분위기가 천지차이예요. 개별주든 뭐 우량주든 어떤 테마주든 단타 뭐 잡주든 지수가 얼마나 시장의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는지는 아마 이번에 새삼 더 느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지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만약에 성공한다면 꼭 주간 차트로서 시세 주도주를 찾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좀 간단한 이야기예요.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란 것을 얼마로 생각할까? 보통 저희 회원분들한테 여쭤보면 기대 수익률은 1년에 10에서 한 15% 정도, 그러니까 한 10%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통 이럽니다. 회원을 가입하기 전에는 혹은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은행 이자보다 높으면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회원이 되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한 기대 수익률 10% 정도였으면 뭐 바랄 게 없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한 15% 정도요라고 하면서 말씀하면서 조금 약간 겸연쩍게 웃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라는 게 계좌가 플러스 15%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주식을 해보면 계좌가 플러스 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는 거예요. 어제 한번 말씀드렸듯이 계좌를 월 1%씩 한 5년, 10년 동안 나는 확실하게 이것을 수익을 낼 수 있어라고 어떤 근거와 어떤 자료가 있다면 이 사람은 1조 정도의 연봉으로 헤지펀드에 아마 스카우트 될 겁니다. 헤지펀드에. 그러니까 월 1%라면 연으로 12%잖아요. 그렇죠? 워렌 버핏이 한 15% 정도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주주 서한을 보면 더 높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워렌 버핏은. 그렇죠? 1년입니다. 월이 아니에요. 1년에 이렇게 해서 거의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한 1,000만 원으로 하는 사람과 한 100억으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10%의 개념이 많이 다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거를 빼고 이렇게 1,100억이라는 좀 큰 금액을 이야기했지만 뭐 1억이든 10억이든 본인에게 아주 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돈을 주식에 어떤 계좌에 넣었을 때 보통 수익률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나눠집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주 부담스럽고 가족의 생사가 걸린 이런 큰 돈이라고 하면 은행이자보다만 높으면 저는 소원이 없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보통 해요. 왜냐면 그리고 근데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아 이런 돈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10% 나도 웃지도 않아요, 별로. 여기서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뭐냐면 요거 자금,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자금일수록 내가 원하는 어떠한 기대 수익이 있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안전이라는 부분을 포함해서 몇 프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전하게 몇 프로.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자보다 조금만 높으면 돼요. 한 5%면 정말 좋죠.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냥 배당 높은 주식을 그냥 계속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3, 40대부터 배당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가능하거나 아니면 아주 자산이 큰 사람들이면 가능한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5천만 원에서 한 2억 혹은 3억 정도의 자금으로는 배당 투자 사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나이가 50대 후반부터는 배당 투자가 더욱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러면 만약에 생각해 볼게요. 아주 그냥 보수적으로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만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행 이자가 최근에 뭐 2에서 3% 정도 하니까 그래서 플러스 한 3% 정도만 더 해서 저는 6%만 수익이 나도 주식을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고민해야 돼요. 뭐냐면 주식이라는 것에 수수료라는 부분을 이제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수수료. 예를 들어서 증권사 수수료가 있고 흔히 주식을 한번 사고 팔 때 내는 또 0.3%의 수수료, 이게 두 번의 수수료가 있잖아요. 근데 증권사 수수료를 제하고 그냥 요걸로만 얘기 한번 해보면 만약에 10번을 매매를 하면 3%의 손실이 나는 거예요. 3% 손실. 그럼 100번을 매매하면 1년 동안에 마이너스 30%의 손실이 나는 거죠. 맞죠? 갑자기 제가 계산이 갑자기 안 되는데 맞죠? 10번 하면 3% 그쵸. 다시 정리해 볼게요. 만약에 내가 어떠한 기대 수익이 한 6% 기대 수익을 원하는데 잘 생각해 봤더니 나는 단기 매매자 혹은 단타를 많이 했던 것 같아 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1년 동안에 내가 얼마나 매수 매도를 했는지 해보면 많이 하시는 분들은 몇 천만 원씩 단타 하시는 분들은 보통 몇 천만 원씩 세금이 나가요.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매매를 했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0.3%씩 세금을 냈을 테니까 3%의 계좌 손실이 발생하는 거고 뭐 한 달에 한 세 번, 한 두어 번 정도 했다 라고 한다면 1년으로 따지면 한 30번 정도, 33번 정도라고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한다면 약 한 10% 정도의 투자 자금의 손실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 매도하는 그 기간을 보면 한 종목을 3일에서 5일 정도 이상 보유하지 못해요, 보통. 이전에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거든요. 보통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걸 보면 훨씬 더 많은 매매 회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종목당 매매 회전이라기보다는 계좌 전체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기 매매자일 경우에는 만약에 이 정도라고 본다면 그죠? 계좌가 이렇게 빨리 움직였다면 혹은 뭐 이 정도라고 하더라도 한다면 사실은 만약에 이 정도라면 6% 수익은 어림도 없죠. 일단 계좌에서 마이너스 10% 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매매라는 것이 단기 매매로 해서 얼마나 수익을 내기가 힘든지. 근데 보통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단기 매매로 하루에 1% 벌자라고 얘기하면서 한 세네 종목을 사요. 사고 얼마씩 비중인지도 보통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어떻게 되냐면 5%, 10%, 뭐 3%, 2% 이런 식으로 작게 비율을 이제 설정을 해요. 왜냐면 뭔가 좀 그래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거 끝나고 이제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것을 함으로써 여러 종목들을 이렇게 해서 결론은 한 계좌의 한 50% 정도의 비중으로 나갔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동안에 한 두세 번씩 막 이렇게 매매 회전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놈은 오르고 어떤 놈은 빠지고 하는데 어떠한 손절 계획이라든지 이 부분도 이따 얘기할게요. 이 없다면 절대 플러스 계좌로 만들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아마 이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냥 경험치적으로 느끼는 걸 거예요. 막 해봤더니 결국에는 이런 거죠. 뭐 개인 이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조금 먹고 많이 잃었다. 뭐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을 계속 고려를 안 하다 보면
결국 플러스 계좌를 달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50이라고 하면, 그래, 한 70대에 지금 내가 주식으로 어떠한 얼마가 있는데, 이 돈이 결국엔 70대에서 얼마가 돼 있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결론은 이 중간에서 포기하면 주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론은 뭐가 됐든 여길 가야 돼요. 제가 운전에 많이 비유하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 어떤 긴 여행이 있는데요. 부산으로 가면 그냥 이기는 게임인 거예요. 무조건. 부산만 도착한다면. 그러면은 한 3일 걸려 가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빠르게 해서 나는 자동차로 칼치기를 해가지고 한 4시간 정도에 나는 부상 찍을 수 있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다가 사고 나면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하루 걸리든 이틀 걸리든 3일 걸리든 결론은 목표에 도달하는 게 가정을 위한 어떠한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가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즐기듯이 레이스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구조, 수수료의 어떤 구조가 있을 것이고, 어떤 기술적 분석이라는 어떤 함정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일단은 증권사의 수수료 구조가 문제인 거예요. 증권사에서는 증권사의 앞에 그 영업 직원들의 혹은 대부분 직원들의 급여가 아무튼 수수료를 통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매번 그 목표치들이 항상 있죠. 그러다 보면 고객이 오래 보유하지 못하게끔 그 환경이 만들어져요. 5% 10% 정도 수익이 나면 그 그러니까 윗선이라고 하면 뭐 팀장이든 지점장이든 누군가에 이익 실현하라고 이런 압력도 들어오고, 계속 어떠한 뭐 이벤트라든지 어떤 무언가들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러한 그런 환경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매매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통 그런 쪽의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서 따라가거든요. 근데 결국엔 바쁘게 움직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남는 게 없을 때 보면 다 계좌 수수료만 아꼈어도 오히려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는 차트가 너무나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어떠한 뭐 추세선이라든지 보조지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이라고 한다면, 기본적 분석은 흔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한국에서 공부하나, 그 시카고에서 공부하나, 뭐 베트남에서 공부하나, 아프리카에서 공부하나 거의 비슷한 값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기술적 분석은 일단은 아주 객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리고, 환경에 따라 어떤 시기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마치 뭐 동전을 앞뒤로 던졌을 때 확률을 계산하듯이 수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몸에 익히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어렵고. 근데 흔히 거꾸로 생각해요. 기술적 분석은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기본적 분석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막상 준비 시작하고 나서 같이 공부를 시작하면 이쪽은 금방 끝나요, 보통. 근데 얘네들이 계속 가요. 왜냐면 그 통계가 쌓여야 되기 때문에, 통계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근데 일단은 이런 기술적 분석들이 너무나 가짜 기술적 분석들이 성행하고 있어서 매도를 너무 많이 하게 돼요. 매도를 조금만 뭐가 되면 일단 뭐 물량을 조절한다든지, 일단 뭐 밑으로 내려가면 더 사야 된다든지,
또 올라가면 팔고 나오라든지. 그리고 흔히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죠. 이 종목이 얼마까지 갈까요? 라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질문 자체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주식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환경들로 인해서 잦은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일단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일단은 월간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연간 실적을 꼭 확인해야 돼요. 연간 실적.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보통 차트를 한번 바꿔볼게요. 월간으로. 이 월간 차트와 연간 실적으로, 그리고 뭐 아주 한두 개 정도, 하나 정도도 괜찮습니다. 예, 어떤 보조 지표를 활용한다면 저는 단타 매매했을 때보다는 훨씬 수익이 좋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일간으로 매매하는 것보다 월간으로 매매하는 것이 훨씬 모든 면에서 저는 수익이 월등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다음에 한번 또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은 요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월간 차트와 연간 실적 혹은 플러스 간단한 어떠한 객관적인 지표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지금 기대 수익률이란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거죠. 기대 수익률이란 것을 생각할 때 무조건 나는 5%할 거야, 15%할 거야, 20%할 거야 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단기 투자자인지 장기 투자자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내가 만약에 수많은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면 기대 수익률 자체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잦은 매매를 한다거나 이런 기술적 매매로서 실적 보지 않고 마구잡이로 하는 그런 매매자들은 내가 원하는 어떠한 기대 수익률에 절대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단기 매매가 빠르면 빨라질수록 더욱더 수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이런 말 하죠. 시장이 상승할 때 주식에서 수익을 내고, 인버스 특히 레버리지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마치 그래서 시장의 모든 구간에서 수익을 취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불가능한 게임이에요. 불가능한 게임. 일단 매매 회전이 상당히 많아지고요. 이렇게 맞추는 것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확히 맞추는 사람이라면 주식하지 않아요. 파생으로 벌써 떼부자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에 주식에서 나는 저점을 맞추고 고점을 맞춘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100% 사기꾼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살면서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과거의 책에서도 100%란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90%란 말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숫자예요. 주식에서는 50%가 최선이에요. 50%. 이제부터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50%.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주식을 매수 혹은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확률은 어떻게 될까? 라고 보면 그냥 반반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누군가가 만약에 주식에 대한 어떠한 확률이 어떠한 무언가를 활용해서 한 55% 혹은 60%까지 수익률이 나온다. 그러니까 10개 샀는데 6개, 7개 맞춘다. 이러면 정말로 아주 꾸준한 우상향하는 계좌를 보유할 수 있고요. 절반 정도 맞춰도 꾸준한 우상향의 계좌를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대신에 고민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그건 아주 유명한 게임이기 때문에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건데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내가 잃고 뒷면이 나오면 내가 돈을 더 받는다라는 어떤 게임이에요. 그래서 10원을 걸었을 때 앞면이 나오면 빵원이 되는 게임,
그러나 뒷면이 나오면 25원을 주는 게임이라고 한번 해볼 만한 것 같나요? 어떠세요? 기대치를 한번 적어볼게요. 숫자로. 이런 거겠죠. 만약에 앞뒷면의 확률을 반반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겠죠. 일단은 동전을 무수히 던졌을 때 한두 번이 아니고요. 10,000번, 100,000번 던졌을 때 동전을 앞뒤로 던지니 결국엔 반반이구나. 뭐 10번 던지면 뭐 앞이 많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하지만 무수히 많은 게임을 했을 때는 거의 확률이 반반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면 마치 주식처럼 어떤 아주 훌륭한 사람이 주식에서 뭐 샀을 때 매우 높은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흔히 그냥 눈 감고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주식을 실적이라는 것과 차트를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주식을 했을 때 그냥 반반이라고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수치가 나오겠죠. 반반이라고 하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한 번 있겠죠. 그러면 빵원이 되겠죠. 여기 또 더하기. 또 어떨 경우에는 뒷면이 나올 확률인데 25원을 더 받으니까. 그럼 결론은 이 두 개를 합치고 나눠보면 12.55가 되죠. 그러니까 10원을 투자해서 한 번 이렇게 게임을 하면 12.5원이 되는구나. 즉 내가 낸 투자한 금액에서 25% 정도의 수익이 나는구나 라는 아주 좋은 게임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거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해서 이것을 이제 실제로 경제학과 학생들과 프로 금융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결과를 이제 해봤더니 아주 이렇게 누가 봐도 당연한 어떠한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28%의 사람들이 가진 돈을 모두 잃었다라고 합니다. 모두 그러니까 땄다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잃었다라는 겁니다. 잃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러한 확률의 수익을 취한 사람들은 2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상하죠? 누가 봐도 심플한 게임인데,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것을 이제 흔히 켈리의 공식이라고 하잖아요. 켈리의 공식이라고 해서 어떠한 이러한 식의 어떠한 뭐 게임에서 반드시 길게 오랫동안 반복 투자를 쭉 했을 때 이렇게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게임에서 가장 최적의 투자 비율은 얼마일까를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 켈리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공식이라고도 하긴 하는데요. 식은 간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렵게 표현할 필요는 없고 쉽게 얘기하면 성공 확률이 있죠. 성공 확률이 있고 반대로 실패 확률이 있을 거예요. 그죠? 반반이겠죠. 그렇게 따지면 뭐 50% 빼기 50%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이걸 분자로 두고 분모에는 이걸 두는 거예요. 이익금, 손실금 이런 계산을 해서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을 했을 때 한 번은 따고 한 번은 잃는다라고 했을 때 얼마의 돈을 넣었을 때 어떠한 조건 안에서 얼마의 돈을 넣었을 때 내가 가장 최적의 어떠한 비율이 되느냐 이거를 결국엔 구하는 건데요. 나누기 이익과 손실 요것인데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 손실 나면 팔고 10% 플러스 수익이 나면 이익 실현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보상 비율, 수익과 보상 비율을 정해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뭐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엔 이게 뭐예요? 2잖아요. 요거 하면 25,
25% 하면 25%. 25%인데 이거를 제가 사실 뭐 어떤 표라든지 뭐 무언가로 뭐 좀 아주 좀 깊이 있게 좀 들어가고 싶긴 하지만 그건 좀 그리고 과거에 그러니까 이거의 핵심은 기하 평균과 산술 평균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이 켈리라는 사람이 생각한 건 이거였던 거예요. 25% 정도의 투자 비중일 때 최적의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뭐 그래프로 그러면 뭐 가장 복리 수익률이 높은 구간과 이렇게 돼서 부도 확률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있긴 한데 이것보다는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해야 될 게 이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길 확률에서 질 확률 유리라는 게 있고 여기에서 또 한번 손실과 뭐라고 하나요? 수익 이런 부분에서 이게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럼 가장 적정한 그게 나온다라는 건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처음엔 이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길 확률과 질 확률을 반반이라고 둘 수 있느냐라는 고민. 누군가는 40도 될 수 있고 60도 될 수 있고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동전의 앞뒷면처럼 눈 감고 주식을 했을 때 라는 걸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 자체도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떤 종목을 샀을 때 기계적으로 어떤 종목이 막 흘러가고 있을 때 땅 사는 순간 여기 딱 순간 이게 흔들리면서 갈 거란 말이죠. 그죠? 갈 거일 때 내가 매수한 그 가격에서 마이너스 5% 플러스 10%를 딱 정해놓고 어디든 먼저 터치하는 쪽에서 딱 청산을 한다라는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무언가. 근데 생각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이게 사실 쉽진 않은 게임이긴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주식과 현금의 비중을 주식과 뭐 현금의 비중을 뭐 주식이 3, 현금 7, 꼭 이렇게 걸으라는 것보다는 주식 초보자일 경우에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같이 시장이 약세장일 때 주식에 50%, 100% 주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벤저민도 그런 얘기를 했죠. 시장이 약세일 때 주식의 25% 혹은 뭐 30%, 25%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금의 채권의 시장이 약세일 경우에 주식의 25, 현금 채권의 75, 시장이 강세일 때는 거꾸로 75대 25,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은 반반하라라는 이야기로 저는 더 이해를 했거든요. 결론은 너가 누구든 간에 반반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것을 그렇게 따지면 주식을 30%라는 비중으로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현금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고민도 해야겠죠.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채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고 혹은 예적금도 가능할 것이고 CMA도 가능할 것이고 채권형 펀드도 가능할 것이고 ETF 적립식 매매도 가능할 것이고 뭐 다양한 변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현금에 대한 고민도 생각해야 되고 주식의 비율도 생각해야 되고 그렇다면 나의 기대 수익률을 1년에 몇 프로 정도로 해야 될지란 고민도 필요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내가 어느 정도의 투자 성향 단기 매매자냐 중기 매매냐에 따라서 내가 정한 기대 수익이 전혀 불가능한 게임이 될 수도 있고 가능한 게임도 될 수 있고 다만 예를 들어서 가능한 게임이 되려면 만약에 내가 한 10% 정도 수익을 내는 사람인데 저는 1년에 통계를 내봤더니 300번 정도 매매를 합니다. 이건 아예 불가능한 수익률이라는 거죠. 나는 10%의 어떤 기대 수익을 원하는데 그러면 고쳐서 그래요. 한 10번 정도로
매매를 패턴을 바꾸겠다. 그렇게 하려다 보니 시장의 강약을 봐야 되고 월간 차트와 어떤 연간 실적을 봐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켈리의 법칙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반반의 확률이라는 것이 있죠. 이길 확률과 질 확률. 여기에서 어떤 손실과 어떤 수익에 대한 어떤 비율을 이제 정하는 부분에서 최대한 확률을 높여보는 거예요. 일단은 반반이라고 하면 한 25% 정도의 어떤 무언가가 되는데 여기를 올리거나 확률을 올릴 수도 있겠죠. 혹은 수익을 좀 더 올릴 수도 있고 손실을 짧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로 수치를 변경하더라도 이 주식의 비중이 보통 40%를 잘 넘지 못해요. 가능한 어떠한 최대한 어떤 실력자라 할지라도 최적의 어떠한 수익률을 본다면 켈리 법칙에서 본다면 주식의 비중이 40%를 넘으면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60%는 채권이나 어떤 다른 안전자산 쪽에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뭉뚱그려졌을 때 원하는 목표가에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주식이 동전의 앞뒷면이면 실적과 차트와 수급 뭐 이런 것은 내가 왜 보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실적과 어떤 특히 지수와 이런 것들을 보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수가 이렇게 최근에 꺾일 때 모든 종목이 휩쓸리는 걸 보셨죠. 그리고 지수가 우상향할 때는 지수 이야기도 할 필요 없이 아무 종목이나 사도 막 가는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확률을 높이는 게임이기 때문에 확률이 좋은 구간에서 주식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길 확률 빼기 질 확률이라고 했을 때 이길 확률을 높은 구간에서 생각하기 위해서 지수라는 것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이 나누기에서 손실과 수익이라는 부분에서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종목을 땅 샀는데 나는 손실과 수익 구간을 20%와 한 7% 정도로 했어요. 1대3 정도로. 혹은 뭐 1대2로 해도 됩니다. 근데 주식을 딱 사자마자 이 근처를 안 가요. 계속 횡보해요. 1년 동안.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과 수급을 보는 이유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최대한 좋은 놈이라고 믿는 것을 사야 내가 수익과 어떤 손절을 걸었을 때 매수했던 가격에서 최대한 수익 쪽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수급과 실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만에 내가 원했던 이러한 곳에 터치를 할 것이냐, 세네 달 만에 터치할 것이냐를 볼 때 그것을 가장 좀 빠르게 도달하기 위해서 수익 어떤 실적과 수급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보는 이유인 것이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결론은 저는 아직까지도 믿고 있는 것은 주식의 확률은 50%라고 봐요. 50대 50.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확률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이 안에서 손실과 수익의 어떤 이 구조를 시스템화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결론적으로 너무 잦은 단기 매매를 하지 않음으로써 일단 계좌를 지켜야 되고 왜냐하면 복리라는 것의 개념이 그래요. 복리라는 것이 무섭게 쌓아 올리지만 이 중간에 한두 번의 손실만 나도 계좌가 3분의 1이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복리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것이 지금의 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못하고 부진할 때 시장에서 난 시장을 이제 무서워서 못하겠어 포기하겠어라는 생각하기 전에 내가 정말 주식에 대한 공부를 얼마나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대한 어떤 찌르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방패가 있는지를 먼저 고민해 봐야겠죠. 방패, 갑옷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전하게 내가 원할 때 한 번씩 나가서
싸울 수 있겠죠. 매일 나가서 싸울 필요도 없어요. 아주 안전하게 뭐 온몸을 가리고 눈만 조금 이렇게 삐끗이 이렇게 내밀고 모든 것을 다 이제 쇠로 다 막은 상태에서 아주 안전하게 주식을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목표에 해당하는 그 안전한 길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보면 아주 작은 존재인 거거든요.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본다면 우리의 존재는 아주 작은 존재인데 그 안에서도 아주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이런 것들에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좋을 것 같아요. 흔히 개미 투자자라고 하면 별로 안 좋게 보는데 저는 반대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배짱이처럼 주식하는 것이 아니라 개미처럼 열심히 실적과 수급을 꼼꼼히 챙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는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이 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한번 고민해야 될 어떠한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번 주 지수를 잘 보시길 바라겠고, 네.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얼마 투자하고 현금 얼마 투자하고 나의 성향이 얼마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나는 얼마를 원해, 언제까지, 뭐 이러한 것들이 좀 계획을 하고 싶은데 좀 모른다면 이런 거 정도는 회사에 전화하시면 충분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어요. 뭐 어떤 주식 종목에 대한 깊은 이야기라든지 이러기엔 시간이 부족하지만 뭐 이런 정도, 일단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초 체력은 있어야 되잖아요. 주식이라는 시장은.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문의는 언제든 편하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좀 안전한 주식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은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